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저는 추운 게 제일 싫답니다. 옷을 껴입기 힘들거든요. 환절기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부터 볼게요. 자바는 파이썬보다 까다로워서 변수의 값을 이리저리 옮길 때나 연산할 때 주의해서 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원하지 않는 값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의 형변안에서 첫 번째 예를 보시면 플로트 타입 실수와 롱 타입 정수의 더하기 연산을 하고 있지요. 이때 롱 타입 정수는 자동으로 플로트 타입 실수로 변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자동 형변안이라고 하는데요. 비유 드리자면 발이랑 국이 있는데 말아먹고 싶으면 그릇이 큰 쪽으로 말아먹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크기 순서는 슬라이드에 적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롱 타입은 8바이트이고 플로트 타입은 4바이트이지만 플로트 타입이 더 큰 것으로 정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시지 말아주세요. 자동으로 되면 강제도 있지요? 강제로 변환할 때는 슬라이드처럼 괄호 안에 원하시는 자료형 쓰시면 된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사용하니까 익혀두시길 바래요. 강제 형변화는 다시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로 설명드리자면 더블 타입 실수를 인트 타입 정수로 강제로 바꾸어주고 있지요? 저렇게 하면 뒤에 있는 .14는 사라지고 3만 변수 B에 들어가는 거죠. 변수 A의 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요걸 비유 드리자면 밥에 국을 부은 거지요. 일반적으로 밥그릇이 작으니까 국이 조금 남아있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저야 밥그릇이 국그릇이라 남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문자열을 기본형으로 바꾸어 볼게요. 그래야 더하든 빼든 하니까요. 기본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각 기본형 래퍼 클래스의 파싱 메소드를 쓰시면 되는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인트 타입 얘만 있지만 다른 타입들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법은 똑같으니까 스스로 해보세요. 이제는 기본형을 문자열로 바꾸는 걸 알아볼게요. 더 쉬워요. 스트링 클래스의 밸류 오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사용법은 슬라이드에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때 주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요? 그때 가장 만만한 타입이 바로 문자열이지요. 그래서 문자열로 받아오고 문자열로 저장하고 그런답니다. 받아오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지요? 지시고 복구해야지요? 그때 필요한 거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어문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제어문들에서 사용될 연산자들을 먼저 보고 제어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증감 연산자인데요. 얘네는 변수의 앞, 볼은 뒤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사용될 때마다 변수의 값이 변한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플러스 2개는 일씩 증가하고 마이너스 2개는 일씩 감소한답니다. 큰 틀은 이게 끝인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전이형과 후이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변수의 앞에 사용하면 전이, 변수의 뒤에 사용하면 후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에다가 넣을 때 전이는 먼저 자신의 값을 변해놓고 다른 변수에다가 넣는 거고 후이는 먼저 다른 변수에다가 넣고 자신의 값을 변하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예 보이시죠? 이렇게는 안 쓰고 곧 보게 되실 반복문들에서 지겹게 보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관계 연산자는 비교하는 거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이해하시겠고요. 논리 연산자는 2개 이상의 관계 연산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논리 연산자의 또는 연산자는 키보드에서 원화기호나 역슬래시 기호의 위에 있는 기호이랍니다. 이런 걸 어디에 쓰느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될 조건문에서 아주 지겹게 쓰니까 익숙해지세요.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어문들을 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 조건문을 보시다. if문은 무언가의 조건이 참이면 if문의 바로 밑에 블록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밑에 블록은 실행이 안 되는 거지요. 비유하면 성인이라면 술을 사고 미성년자는 술을 못 사는 거지요. else문은 if문이 거짓일 때 else문의 밑에 블록이 실행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성인이라면 술을 사고 미성년자는 술 대신에 주스를 사는 거랍니다. 상황에 따라 if문만 사용할 수 있지만 else문은 if문과 같이 사용하셔야 한답니다. 예시는 사용자에게 점수를 받아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비워주는 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도처럼 인생이 두 가지만 있다면 재미없겠지요? 인생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코딩에서도 관련 있는 여러 조건에 맞추어서 실행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else if문이지요. 그냥 if문 여러 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경우는 실행 구조를 정말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정신건강 타격이 온답니다. 이건 사실 제 며칠 전 이야기랍니다. 휴. 이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휴. 어쨌든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숫자를 바꾸어서 실행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요? 귀찮아서 스캐너 클래스는 안 썼었어요. 휴. 하여튼 else if문을 쓰시면 이거랑 이게 연관되는 거구나 라고 알기도 쉽지요. 이런 걸 가독성이 좋다 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OTT 서비스 보시나요? 거기는 볼거리가 참 많지요? 그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 else if문으로 한다면 사람이 소스 코드를 읽기도 어렵고 타이핑하기도 힘들겠지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이랍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변수 안의 값으로 실행을 결정하는 제어문이죠.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딱 맞을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처럼 조건이 애매모호할 때는 if문과 else if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TV의 채널이나 메뉴 선택은 스위치 케이스문이고 대학교에서의 점수 체계 그러니까 95점 이상은 A 뿌리고 그런 건 if문과 else if문으로 하면 좋지요. 억지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하는 변태도 가끔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습니다요. 휴. 각 케이스문마다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게 없으면 맨 밑에 디폴트문까지 다 실행된답니다. 이제 보니까 디폴트에도 브레이크를 썼네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시즌 1 때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반복이었지요? 이제부터는 반복문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while문을 볼게요. 얘는 if문처럼 조건만 맞다면 무한으로 반복하는 녀석이 무한반복이 필요하거나 귀찮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조건을 따지는 자리에 true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가 쌍욕할 수 있어요. 휴.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int 변수 i의 초기값이 지금 0이죠? while문을 만나서 조건을 따지니까 어때요? 10 미만이라서 조건이 true가 되지요? 그럼 while문의 아래 블록이 실행되겠지요? 블록을 보시면 출력 부분과 증가 연산자가 있지요? 증가 연산자를 만나서 변수 i는 값이 증가되고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면 더 이상 while문의 조건에 안 맞아서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do while문을 볼게요. do while문은 성격이 급해서 밑에 블록이 한 번은 실행되고 나서 조건을 본답니다. 그것만 빼면 while문이랑 똑같아요. 예시를 보시면 int 변수 i의 초기값이 지금 10인데도 한 번은 실행이 되었지요? 가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볼 반복문은 for문인데요. while문은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몇 줄에 있지만 for문은 한 줄에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반복 횟수를 아실 때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이거도 무한 루프로 만들 수 있고 while문이랑 기능은 같으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하세요. 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해요.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게, 저럴 때는 저게 좋구나 라고 감이 온답니다. 휴. 예시는 반복문의 단골 예제인 두구단 예시랍니다. 휴. while문이랑 같으니까 설명은 패스할게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바 5, 그러니까 자바 1.5 버전에서 추가된 for each문을 볼게요. 원래 for문은 배열이나 리스트나 튜플 같은 시퀀스 자료형이랑 잘 사용이 되는데 아싸리 그걸 하기 좋게 만들자 라고 추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냥 for each문은 일기 전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배열을 살펴볼 때 아주 지겹게 할 거예요. 휴. 제 채널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파이썬의 for 입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바에서는 리스트나 튜플 같은 컨테이너들을 컬렉션이라고 한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제어문들은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제어문 섞어서 사용하게 될 터인데 이걸 제어문 중첩 또는 중첩 제어문이라고 해요. 중첩 제어문은 어려울 게 별도 없고요. 다만
중첩 반복문의 경우 맨 안에 있는 반복문이 다 돌고 나서 밖에 있는 반복문이 도는데 설명만으로는 이해를 못하실 것 뻔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휴. 중첩 반복문을 배울 때는 역시 구구 단위장입니다. 휴. 먼저 어떤 반복문으로 중첩하셔도 원리는 같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예시는 이중 포문으로 했고 편의상 변수 i가 있는 포문을 i 포문, 변수 j가 있는 포문을 j 포문으로 부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우선 두 포문 모두 초기 값이 2죠. 왜냐? 구구단은 2부터 시작이니까요. 휴. 그리고 두 포문 모두 조건식이 10 미만이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다? 두 변수가 구간될 때까지 포문이 돈다는 말이죠.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i 포문의 초기 값이 2니까 조건식은 참이 되니까 밑에 블록이 실행이 될 것이고 블록 안에 j 포문이 또 있어서 보니까 조건이 또 맞아. 그래서 또 그 밑에 블록에 출력문을 실행하고 다시 한 줄 위로 올라가서 변수 j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변수 j가 10이 되기 전까지 j 포문이 될 거예요. 다 돌면 i 포문 블록에 줄바꿈 출력문을 실행하고 변수 i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조건식이 참이니까 j 포문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중첩 반복문은 맨 안쪽이 다 돌아야 곁에 반복문이 순차적으로 돌아요. 이건 팁인데 중첩 반복문을 만나면 시계를 생각하세요. 초침이 다 돌아야 분침이 돌고 분침이 다 돌아야 시침이 도니까요. 이해하시죠? 다음 중첩 제어문 보러 가볼까요? 휴. 이번에는 while문과 if문이 중첩시킨 건데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수를 출력하는 예시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while문의 조건식 부분을 보시면 그냥 true로 박아놓고 있지요? 저렇게 하면 자바 가상 머신이 멈추기 전까지 무한으로 도는 거예요. 이러면 컴퓨터가 상욕을 한답니다. 휴. 그래서 첫 번째 if문을 탈출 조건으로 해놓은 거랍니다. 두 번째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변수 i의 값을 2로 나누고 남은 몫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수라면 건너뛰어라 라는 뜻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출력문이 실행 안되고 다시 위에 있는 while문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바에만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주로 다중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건데 예시를 또 만들기 귀찮아서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휴. 사용법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을 쓰시고 콜론 쓰시고 브레이크 문을 쓰고 한 칸 띄우고 쓴 이름 쓰시면 나가져요. 예시를 보시면 감이 오시지요? 그리고 제어문에서 실행할 것이 한 줄이면 중괄호로 블록 안 잡아도 된답니다. 예시에서 if문 보이시죠? 휴.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평변환, 증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제어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 할 게 많고 치과 치료에 나갈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빠르게 작업을 했네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치과도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금으로 씌우는 거라 돈이 좀 깨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어떻게 되겠지요 뭐. 휴. 하여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